돼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었냐면,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이 앞에다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막 갈 텐데, 여기 앞에다가 뭐 놨었어요? 전류 도선을 하나 딱 놨었어요. 그죠? 이거 딱 놓고 말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1, 2, 3, 4 해가지고 전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힘이 어떻게 됐냐면, 힘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갔고 얘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부분을 N극 쪽에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기력선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N극 쪽에서 봤을 때는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1, 2, 3, 4가 되고, 이 1의 부분, 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힘이 F1, 여기가 F3, F2, F4가 된다고 했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된 놈들을 다시 어느 쪽에서 봤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 쪽으로 본다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설명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는 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 여기에 그리가 어떻게 돼요?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될 거야.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놈은 이쪽으로 표현되는 게 F1, 1방향, 이게 이거 F1, 이쪽으로 내려간 게 F3, 3방향이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전류는 이렇게 밑으로 내야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이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하지만 이쪽은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UN hat, 즉 평평한 부분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놈을 우리가 N hat이라고 했는데, N hat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죠? N hat이 돌아갈 때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세타라고 한다는 게 제일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내가 꼭 집어 이해를 해주는 거야. 이 N hat이 돌아가는 이 자기력선과 이루는 그 값들을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를 하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인데 그때 F2 벡터라고 하는 놈을 계산할 때 I의 L 벡터 곱하기 B 벡터이고, 이게 I의 B의 B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얼마였냐면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더라. 왜냐하면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데,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니까 요 각도가 얼마라고?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래서 이 90 마이너스 세타가 정의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꼭 집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사실은 책으로 이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할리데이 책을 보면서 이해하기는 무지 힘들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n 햇이 돌아가는 그 방향에 세타 자기된 거 이루는 각도가 뭐라고요? 세타라고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그 다음 산수계산은 타우 벡터 계산했으면 F 벡터 계산했으면 타우 벡터가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타우 벡터가 R 벡터 곱하기 F 벡터였는데 요 방향과 그러니까 여기가 픽스드 되어 있으니까 요놈과 요놈은 작용과 반작용에서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요쪽과 요쪽이니까 서로 빼줘야 하는 거고 여기와 여기는요 더해줬죠. 그래서 말 제대로 했나? 그래서 B하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없어졌고 요놈과 요놈만 살아남아서 돌림임을 우리가 구했을 때 타우 벡터가 I, A, B의 B 벡터로 정의가 돼서 I, A의 B 벡터였나요? 아니 맞나? 산수 계산이 잘 기억을 못하겠네 이거를. 그래서 뮤 벡터 도트 B 벡터 나왔었나? 뭐 하여튼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운 게 아니라서 R 벡터 곱하기 F 벡터 해가지고 이거 산수 계산 나왔을 때 요거는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계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값이 뭐였냐면 뮤 벡터가 뭐예요? I, A 벡터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고 이가 자기 모멘트였다. 전류의 모멘트의 모멘트. 그죠? 이 얘기가 지금 내가 전류의 모멘트의 모멘트라고 한 얘기가 이해가 돼야 돼. 우리가 모멘트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설명을 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얘기를 한 게 챕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쉬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난관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지를 하면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 90- 세타의 값을 정의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뭐도 했어요? 홀리팩터도 했죠? 홀리팩터 했고 등속 원운동하는 전자의 등속 원운동하는 전자 했죠? 어디서요? 자기장 내에서. 그 다음에 톰슨 실험 설명했고 이 놈들은 전부 다 F2 벡터와 FB 벡터의 크기가 같은 놈이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뭐 한 부분이어서 수직하다고 하는 교차장대에서 각자의 힘 FB 벡터가 QV 벡터 곱하기 B 벡터와 IL 벡터 곱하기 B 벡터를 만족한다고 하는 요 설명을 열심히 한 게 챕터 28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성이 아니고 챕터 28장에 뭐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다음 장이 뭐냐면 챕터 29장.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내가 1위 시험이면 나는 오늘 29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29장만 열심히 할 거야. 왜? 29장은 전부 다가 시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장인가요? 제목이? 자기장? 제목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고 사람 이름이니까 비오와 샤바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오 샤바르 법칙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전기와 자기는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기 파트는 전하를 소스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듯이 자기 파트는 전류를 소스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할 때 어떻게 쓰냐면 맨 처음에 Q1, Q2 이거를 가지고 역제곱 법칙을 가지고, 그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Q1, Q2 이하해 정의를 했고, 이렇게 전기력을 가지고 역제곱 법칙을 전기력을 적용한 다음에 뭐 했었어요? 전하들이 Q1에서 QN까지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뭐를요? 임의의 지점에다가 Q0라고 하는, 그죠? 쭉 여러 가지의 힘이 있는데 전하가 있는데 Q0라고 하는 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 합력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를 단위 전하당 전기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자기 파트도 그대로 뭐를 모델로? 전기 파트를 모델로 했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전하를 대신할 소스가 전류라는 게 문제죠. 전류의 정의는 I는 수학적으로는 dt분의 dq잖아요. 그리고 전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도선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많은 전하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필요했어? 전류 도선이 필요했어요. 전류 도선이야. 전류 도선. 근데 전류 도선을 커팅을 해낼 수는 없잖아요. 커팅해내면 전기 안 흐르잖아. 전류 안 흐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해놓고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 아주 작은 DS 부분. DS 부분. 이 부분을 지나가는 거를 뭐라고 해요? IDS라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류 요소라고 하는데 이 전류 요소 IDS가 바로 뭐 하는 부분과 똑같아? 이 전하들의 분포와 똑같아요. 이 전하들의 분포와 똑같아.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렇게 거리 여기에서 보면 R이 있었는데 R1, R2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R 햇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장 쪽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장을 구하려는 지점을 곳을 향하는 방향 벡터예요. 가 R 햇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지점, 이 P점이 바로 뭐야? 자기장 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전기장 파트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전류 도선이 있고 전하를 대신하는 게 전류인데 전류는 도선을 흘러야 하니까 전류 도선이 있고 그 중에 한 부분 DS 부분 아주 작은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흐르는 전류 IDS를 전류 요소라고 하고 그 전류 요소에서 이 시험 전화 났던 부분과 똑같이 이 P점을 우리가 자기장 구하는 점이라고 하고 그곳을 향하는 방향을 R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비우와 샤바르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다른 4파이분의 뮤 제로에 전기장이 어땠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의 2R 햇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4파이분의 뮤 자기장 쪽에서는 4파이분의 뮤 제로고 역제곱 법칙 R 제곱을 만족해야 하고 이
Q 부분에 관련된 놈이 DS니까 I DS 벡터 곱하기 R 해시라고 정의를 했어요. 비오 샤바르 법칙이에요. T자 묵음이에요. 비오하고 샤바르라고 해요. 무지 쉬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IDS 벡터 곱하기 R 햇을 R 제곱으로 나눠서 4파이분의 뮤제로야. 이거 아직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다 설명하지 않았어. 설명할 게 아직 남아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했으니 이제 이 자기장의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야겠죠. 등가속도 운동 1학기 때 등가속도 운동을 딱 해놨어. 수식 3개 만들어 놨어. 그거에 대한 예제가 포사체 운동이고 등소권 운동이고 상대 운동이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 이런 모든 물리는 그렇게 정의되죠. 공식이 있으면 어떤 수식이 딱 정의가 됐으면 그 수식에 대한 예가 필요해. 그 예가 뭐냐면 원형 도선이고 첫 번째 원형 도선, 두 번째가 뭐예요? 무한 직선 도선이에요. 자, 고등학교 물리원 책에는 정확하게 이 수식이 이게 나와 있는데 수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원형도선이나 원형도선은 2파이분의 1의 R제곱분의 Q에 뭐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로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비오-샤바르 법칙을 가지고 해서 자기장을 구해봅시다. 자, 원형도선이에요. 원형도선. 잘 이해하세요. 원형도선을 이해하면 감이 잡혀. 원형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이죠. 원형이야. 아이, 동그라미가 딱 이렇게 컴퍼스가 있어서 딱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디에 있나? 그려지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있다. 자, 원형도선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R이래요.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이렇게 나 이거 처음 해봤어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이게 원형이 딱 만들어졌어요. 자,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대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I ds 벡터라고 합시다. 전류 요소 정의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원을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류 요소를 I ds 벡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지점이 뭐야? 요 지점이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지점이네. 그죠? 자, 그러면 db 벡터는 4파이분의 뮤 제로에 r제곱분의 I ds 벡터 곱하기 R 해시 비오-샤바르 법칙인데 이게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정의된 P점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일단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I ds 벡터에서 R 햇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돼? 벡터곱이니까 휘어 감아야죠. I ds 벡터 곱하기 R 햇이란 전류가 도선을 흘러가는데 그 I ds 벡터의 방향, U 벡터의 방향에서 I ds 벡터에서 이렇게 갖다 대고 하면 돼요. I ds에서 어디? P점으로 이렇게 휘어 감아야 되죠. 이렇게 휘어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자기력선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n극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수직이 되겠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I ds 벡터 곱하기 r 햇은 일단 I ds의 계산을 어떻게 하면 쉽냐면 방향 벡터를 동일하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ds 벡터의 es 햇 곱하기 er 햇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방향 벡터를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es 햇 곱하기 er 햇이니까 es 햇이 이렇게 가는 게 es 햇이고 이렇게 가는 게 er 햇이니까 요 사이각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사이각 세타인데 지금 사이각은 90도죠. 원형도서인 경우 사이각은 90도고 여기 나오는 방향이 뭐야? 이 B햇 방향이에요. 그래서 는 IDS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90도의 2B 햇이어서 얘는 IDS 2B 햇이라고 되겠네요. 제일 쉬운 게 이 예라서 책하고 순서를 바꿔놨어요. 지금. 그러면 DB 벡터는 4파이분의 뮤 제로에 R은 대문자 R제곱이죠? R제곱분의 IDS에 그죠? 2B 해시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IDS니까 여기가 2B 해시니까 그래서 자기장을 구하면 크기를 구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면 돼요? 0부터 시작해서 2파이 R까지 구하면 되죠. 이때 자기장은 BR은 4파이분의 뮤 제로 I에 0에서부터 2파이 R TS니까 4파이분의 뮤 제로 I에 2파이 R 해서 2죠. 그래서 2분의 뮤 제로 I R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그죠? 쉽죠?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할 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하민아, 원형도선 이해되니? 네. 이거 정확하게 돼요? 이거 유도가 돼야 돼. 네.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실험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딱 이렇게 모델을 했어요.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이거잖아. 아까 이 앞에 쪽 파트에서 여기요. 요 놈과 요 놈을 계속 비교를 했잖아.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정의가 됐다. 전하이고 전류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장은 자아라는 소스가 없으니까 자아라는 소스를 대체할 전류가 필요했고 그래서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이렇게 구하는 수식을 정의했다. 비어하고 샤바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첫 번째가 뭐다? 원형 도선이다. 두 번째가 뭐다? 무한 직선 도선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이제 그래서 원형 도선 했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무한 직선 도선을 해야 해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무한 직선 도선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야. 전류가 이렇게 도선해서 흐를 거야. 여기가 그 가운데라고 합시다.
0되는 지점이에요. 자, 뭐가 있어야 돼? 전류 요소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TS를 했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ITS라고 하는 전류 요소를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대문자 R로 표현하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S라고 표현했을 때 자기장 구하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야? 요 P점이에요. P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방향을 우리가 R 해시라고 하면, 물론 이거의 크기는 R이겠죠? R 해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세타라고 하는 거야. 전류 요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곳을 향하는 방향 벡터까지 휘어가면 그게 뭐야? 세타예요. 이제 설정 끝났어. 이 P점에서, 물론 여기서 보면 잡아보세요. 전류가 위로 가니까 위로 잡아보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가니까 여기에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S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를 구하고 싶어? 자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B는 하면서 물어봤어요. B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기장 구하려고 하니까 비오샤바르 법칙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dB 벡터는 4파이분의 뮤 제로에, 공식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맨 처음에 써놔야 돼요. IDS 벡터 곱하기 R 해샤. 여기서 봤더니 IDS 벡터 곱하기 R 해스를 산수 계산하려고 했더니 IDS의 방향 벡터가 다르니까 단위 벡터를 한번 일치시켜 봅시다. IDS의 ES 햇이 DS 벡터니까 곱하기 ER 햇, 이렇게 하면 산수 계산이 쉬워지죠.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면 는 IDS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몇 도? ES 햇하고 ER 햇, 이게 ES 햇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ES 햇이고, 요렇게 거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요렇게 가는 게 ER 햇이니까 요렇게 가는 각도가 세타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인 이 세타를 정의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세타를 계산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여기서 보면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과정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2사분면 값이니까 사인 세타하고 같네요. 그죠? 그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야? R분의 대문자 R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S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대문자 R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IDS 벡터 곱하기 R 햇은 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제 이 비오샤바르 법칙에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의 자기장 값을 이 P점에서 구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BR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DBR을 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는 여기서 계산하면 4파이분의 뮤 제로에 그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R이 얼마예요? 여기서 R은 다 계산이 되어야 돼요. R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S제곱 플러스 R제곱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S제곱 플러스 R제곱 분의 IDS 사인 IDS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EB에 또 있어야 되고 그죠? IDS 벡터 곱하기 R 해시 자기장 벡터의 방향이니까 EB 해도 있어야 되겠네. 그때 사인 세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아, 사인 세타 구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 근데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 값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죠? 루트 S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R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2B 해시돼서 는 4파이분의 뮤 제로 I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2분의 3승분의 R에 DS의 2B 해시 되겠네. 아, 이제 적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분 변수가 DS인데 밑에 S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적분을 하려면 치환 적분하면 돼요. 치환 적분하는데 어떻게 치환 적분을 하면 되냐면 아주 이 과정들 짜증나요. 여기서 보면 S분의 R이 뭐냐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S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의 코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려면 S제곱 플러스 R제곱은 일단 어떻게 돼요? R제곱 플러스 R제곱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이니까 R제곱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얘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죠?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통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R제곱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S제곱 플러스 R제곱 요거 분모에 있는 거 해결했어요. 자, 분자에 있는 거 보니까 DS가 있네. DS라고 하는 놈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S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DS는 어떻게 돼요? DS는 마이너스 R에 DS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R에 그죠? 사인 세타분의 코탄젠트 세타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한번 미분해야겠죠. 그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 코탄젠트 세타니까 DS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R에 코탄젠트 세타 이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한번 미분하면 돼요. 아, 이거는 분수 미분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R에 분수 미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인 분모 먼저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있는 거 먼저 미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분모에 있는 거 미분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전부 다 계산하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있으니까 R이네요. 그냥 분모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R 뭐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의 D세타가 되니까 R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갖다 대입하면 BR은 보세요. BR은 4파이분의 뮤 제로 i에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놔두고 S제곱 플러스 R제곱 하려고 하니까 S제곱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R제곱 코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이 분모가 요거 아닌데? 아, 여기에 3승 있네요. 2분의 3승이네요. 요거에 2분의 3승분의 이렇게 써야겠네요. 위에 R이 있고요. DS가 얼마예요? DS가 R의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네요. 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 R하고 여기가 지금 얼마야? R 3승분의 코시컨트 3승 세타니까 이거 없애고 3승 없으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에 뮤제로 i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아직 요거는 안 바꿨어요. R 3승분의 코시컨트 3승 세타 분의 R 제곱분의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니까 는 조금 순서는 바꿨지만 이렇게 없애버리면 코시컨트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이네요. 아니 맞나요? 사인 세타네요. 그래서 4파이분의 뮤제로에 뮤제로 i에 그러니까 얼마예요? 사인 세타분의 D 세타가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분 변수를 바꿔줘야 돼요. 적분 변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게 요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S분의 R이고 마이너스 R분의 R분의 S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S분의 R이 돼요. 근데 S가 지금 뭐야? S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 0이고 얘도 0이 되네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갖다 대입하면 0이고 탄젠트 세타 0이고 플러스 무한대 갖다 대면 0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간다고 하는 건 처음에서 어디서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세타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계산할 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타의 값을 정의해 주면 4파이분의 뮤 제로 i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0에서 파이니까 어떻게 돼요? 4파이분의 뮤 제로 i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에 1 그죠? 그래서 뭐가 틀렸는데 여기 R 3승이죠. 그러니까 여기 R이 하나 더 나와야 되죠. 여기 R이 더 있어야 돼요. 여기 R 3승이고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파이 R분의 뮤 제로 i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즉 정의는 무한 직선 도선에 대해서 무한 직선 도선의 자기장은 얼마예요?
우리 고딩 때 아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고, 그죠? 여기서 또 뭐 수학적으로 0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만 한쪽 면만이라고 한다면 BR은 뭐 반절로 나누면 되죠. 4파이 r분의 수학적으로 반절만 나누면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0까지는 BR은 얘도 마이너스 4파이 r분의 뮤제로 i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4파이 r분의 2파이 r분의 뮤제로 i라고 하는 것이 전체 자기장에 관련된 무한 직선 도선의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해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뭐하고 뭐요?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하와 전류로 소스가 전하와 전류니까 소스로 해서 똑같게 계산했을 때 원형 도선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무한 직선 도선 하나, 두 가지 했네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한 번만 해보면 내가 이 그림 내주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런 게 쉬운 문제야 그냥.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전부 다 안 했잖아. 여러분들 그 뭐지? 완자 물리 원칙을 갖고 있으면 물리 원칙을 보면 이 직선도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공식만 나와 있어요. R분의 1 또는 2파이분의 1의 R분의 1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학 전개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 수학 전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유도해 보세요. 이걸 열심히 유도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몇 가지 했어요? 챕터 29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뭐야? 비오샤바리 법칙이었고 비오샤바리 법칙에 대한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평행도선이 있대요. 자기장을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사실 이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 얘네들 어렵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는 시험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 평행도선에 대한 자기장이죠.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I1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I2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I2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얘는 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을 가지고 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오른손을 가지고 휘어가면 이 I1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해서 자기장 B1이 생길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오늘은 지환아, 오늘 화면이 컴퓨터가 지금 방송하는 게 어떠니? 빠르니 느리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는 괜찮구나. 아니 나는 굉장히 괴로운 게 하나 있어.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거기도 비가 많이 와요? 굉장히 느려요. 네. 막 끊겨. 장난 아니게 끊겨. 난 그게 아주 좀 짜증나요 지금. 자, 두 평행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자기장 이 앞에 부분에서 어디 있어? 이렇게 무한직선도선의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파이 r분의 뮤제로 i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BR은 배운 게 이거야. 2파이 r분의 뮤제로 i래요. 지금 직선도선 하나 있네?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했던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장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무슨 극이야? S극이고 얘는 N극이네. 그쵸? 자, 여기서 이쪽에서 봤더니 두 개의 평행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네요. 여기는 무슨 극이에요? 여기는 B2고 여기는 B2인데 여기는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네. 이 둘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인력이 작용하겠네요. 그죠? 인력이 작용할 거야. 근데 얘네들의 서로의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니까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서로 반대로 빼줘야 될 거야. 자,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F21 벡터를 알고 싶어요. 아,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력이에요. 소리요. 여기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력이야. 자기력. F21 벡터를 계산하고 싶은데 F 벡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FB 벡터가 IL 벡터 곱하기 B 벡터 또는 QV 벡터 곱하기 B 벡터인데 지금 전류 도선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2에서 지금 2라는 전류에서 1으로 난 전류로 전류 도선을 즉 요 힘이 F21 벡터예요. 요거를 구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돼요? 전류는 I2에서 그러죠. I2의 L 벡터 곱하기 B1 벡터가 돼요. 왜냐하면 비오-샤바르 법칙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지는 벡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놈은 I2L B1에 쌓인 얘네들이 전류도선과 자기장이 몇 도로요? 서로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벡터라고 쓰면 되겠죠? 사실은 뭐 힘의 벡터의 방향인데 뭐 그렇게 쓰지 말고 이건 이 벡터라고 좀 표현을 해 놓읍시다. 는 I2L의 B1이 아까 얼마였어요? 2파이 R분의 2파이 R이라고는 여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R이라는 거예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2에 관련되니까 지금 여기는 잠깐만요. 이 자기장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때 요 자기장이 B1이니까. 그래서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I2, L이고 우리 책에서 뭐 이 벡터 우리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단위 길이당 힘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단위 길이당 힘이 얼마야?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가 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2에서 1 방향으로 향하는 평행투 전류에서 향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단위 길이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장 파트는 실험하는 쪽의 얘기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기장 파트가 난 더 쉽다고 생각해.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이제 요 밑에다가 할 건데 할 게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나가게 되는 거야. 이 다음 얘기가 뭐냐면 암페어 법칙이에요. 암페어 법칙. 자,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얘는 가우스 법칙이에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이 벡터의 n 햇의 da가 입실론 제로분의 qenc.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가상의 폐곡면인 가우스면이 필요했어요. 가우스면을 통해서 뭐를 구해서 우리가 R자 전하를 구하는 놈이었어요.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암페어 고리가 필요로 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의 폐곡면이야. 가상의 폐곡면이에요. 얘는 뭐를 구하겠어요? R자 전류를 구해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B 벡터야. B 벡터에 스칼라 곱에 도선을 흘러야 되니까 DS 벡터예요. 호의 길이 DS 벡터는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고요. R자 전류를 구해요. 암페어 법칙이에요. 쓸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조금 더 쉽게 개념을 정리하자 하면 보세요. 얘는 전하 분포였잖아요. 얘는 전하 분포인데 얘는 전류 분포라고요. 전류 분포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I1, I2, I3, I4, I5, I6, I7, I8 이런 식으로 전류가 막 분포돼 있어. 근데 내가 뭐를 잡을 거라고요? 가우스 법칙에서는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가상의 폐곡면을 잡았던 것처럼 암페어 법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가상의 폐곡면을 잡아요. 가상의 폐곡면을 내가 마음대로 잡아볼게.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았어. 자, 중요한 건 항상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전류가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휘어 감아 보면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지면 밖으로 나온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데서 지면 밖으로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휘어 감아 보면 암페어 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항상 반시계 방향이에요. 전류는 항상 반시계 방향이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임의로 폐곡면을 잡았잖아. 이거의 R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라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임의로 잡은 전류의 방향을 잡은 걸 보면 I1 플러스 I6 두 개밖에 없네요. I6 마이너스 I 이게 뭐야? I7 얘가 I7 얘는 I5 마이너스 I2 이렇게 R자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암페어 법칙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요. 왜냐하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정의했어. 지면 밖으로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정의했으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항상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돌고 그 암페어 고리로 내가 임의로 정한 암페어 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들의 R자 전류는 이렇게 정의가 될 거라고요. 됐나요? 암페어 법칙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절대 까먹지 말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가 있어요. 예가 있는데 어떤 예냐면 도선이 있어요. 반지름 R이래요. 반지름 R인 전류 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딱 눈으로 보기에 이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 될까요? 밖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전류 도선이 단면을 이렇게 딱 본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자, 이게 반지름 R이야. 자, 그러면 아직 암페어 고리는 정의하지 않았어. 암페어 고리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처럼 R이라고 정의합시다. 이거 뭐라고요? 암페어 고리까지의 거리야. 고리까지의 거리. 글씨도. 네. 고리까지의 거리야.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대문자 R이야. 그러면 가우스 법칙처럼 뭐 할 수 있어요? R이 대문자 R보다 크거나 같으면 도선 외부고 R이 대문자 R보다 작으면 도선 내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암페어 법칙이 B 벡터 T S 벡터가 뮤제로 I ENC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이거라고 하면 요 경우라고 하면 전류는 이렇게 해서 스몰 r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거예요. 빨간 거 암페어 고리예요. 암페어 고리까지의 거리가 스몰 r이야. 그러면 B의 2파이 r은 뮤제로 I예요. 즉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B 아웃을 의미해. 암페어,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이 이해가 되면 암페어 법칙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 암페어 고리 스몰 r에 기호 R인 그곳에 뭐가 있어요? 전류가 분포하는 거야. 암페어 고리에만 전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R보다 큰 외부겠지. 이거 도선 외부 여기에도 있겠지. 이렇게 스몰 R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도선의 R자 전류는 I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런데 스몰 r인 경우, 요경 경우, 이게 대문자 r보다 작다고 하면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스몰 r. 그러면 역시 똑같이 B 벡터의 ds 벡터가 뮤제로 I ENC인데 B의 2파이 r 이제 스몰 r이 가우스 법칙에서의 그 r과 똑같다는 걸 알 거야. 개념이. 스몰 r에만 뭐가 부족한다고? 전류가 분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B는 2파이 R이고 뮤 제로 뭐예요? IENC인데 이 IENC의 핵심이 이거야. 이 부분 지금 내가 파랗게 표시하는 이 부분은 또 역시 저기 뭐지 저 부도치 할 때처럼 속해 있지 않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 스몰 r이라고 하는 암페어 고리까지의 거리가 왔다 갔다 커지고 작을 수 있잖아.
이 전체 아래 거리에 따라서 전체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놈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전류를 우리가 I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I 프라임이 뭐라고요? 암페어 고리예요. 의 전류인데 내부의 전류겠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걸 구할 수 있냐 하면 얘는 뮤제로 I 프라임이 돼야 하는데 맞죠? 이 I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은 전체 이 도선에서 뭐가 밀등해? 전류 밀도가 일정해야겠죠. 도선이니까. 그러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전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얘의 표면적이 얼마예요? 전체 큰 대문자 R인 도선의 표면적은 파이 R 제곱 대문자 R 제곱분의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전체 전류가 I였는데 이번에는 파이 스몰 R 제곱분의 I 프라임이 되겠네요. 전류 밀도가 일정한 거야 지금. 그래서 파이 없으면 I 프라임은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에 I가 되었어.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 프라임이고 2파이 R분의 뮤제로의 R제곱분의 스몰 R제곱의 I여서 그죠? 이 값은 2파이 R제곱분의 뮤제로 R I가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부도체의 경우와 비슷하죠? 가우스 법칙에서 부도체의 경우와 비슷해.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겠네요. 어떻게 그러냐면 스몰 R이고 자기장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예요? 가우스면까지 거리인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반지름 R이겠네요. 대문자 R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도선 내부. 여기는 도선 외부일 거고 도선 외부에서는 R분의 1에 비례하는데 여기는 R에 비례했죠. 그러니까 저기 언제야? 그 부도체에서는 R 제곱분의 1이었잖아요. 기억나죠? 부도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부도체에서 할 때는 R 제곱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R분의 1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수업한 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부터 딱 잡고 들어와야 되냐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전기에 있으면 자기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디라고? 전기 파트의 부도체 부분이라고. 부도체에서는 뭐가 일정했어요? 전하의 분포가 부피 전하 밀도가 일정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밀도가 일정하다고.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류여서 여기다 계산했더니 이게 일정해졌고 그죠? 그래서 산수 계산했더니 이러한 값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Bout과 Bin이 전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반지름 R에 대해서 자기장이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비례했고 외부에서는 R분의 1에 비례했죠. 물리적 의미야. 무지 쉽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 암페어 법칙의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우스 법칙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법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뭐 했어요? 면, 선, 아니다. 면, 구, 그랬죠? 그 다음에 원통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야. 역시 실험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요 하나, 요 그림 하나 있어요. 암페어 법칙에. 암페어 법칙 요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요거 그림 나오겠죠. 뭐. 가우스 법칙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그림 나올 거야. 뭐 구하라고? 자기장 구하라고. 내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를 바래. 자기장 파트가 내가 더 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전기장 파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서 전류를 가지고 표현한 걸로 자기장 파트를 다 설명했어요.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암페어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장 있으면 자기장이 있었을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있었는데 가우스 법칙이 있었는데 암페어 법칙이 있어요. 자, 그 암페어 법칙에 얘도 이것밖에 없다고. 사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솔레노이드하고 토로이드를 할 거예요. 솔레노이드가 토로이드가 바로 암페어 법칙의 또 다른 예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솔레노이드 암페어 토로이드부터 설명을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겠죠. 진도가 금방금방 나가요. 지금 29장을 거의 다 나갔어. 그죠? 29장을 다 나갔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막 해놔야 돼.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자기장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시험 문제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자기장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가 설명한 개념적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오늘 한 거 복습해 주시고요. 목요일 날 보나요? 목요일 날 볼 때 내가 암페어 법칙에 다른 예제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